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이가 놓가지고 이제 녹취록, 김영태 변호사하고 이제 녹취록을 주진우 의원이나 털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나 판사 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화영이가 김영태 변호사한테 뭐라고 하느냐? 쌍방울이 김성태가 내를 갖다가 협박을 한다. 협박하는 것 중에 판사 항소심에 판사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때 이재명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사일생이라는 거는 10번 중에 9번 죽고 1번 산다. 구사일생. 이게 아니고요. 그때 이재명이는 99,999사일생 한마디로 살아날 수가 없는 확률이에요. 이거 전부 다 제로에 수렴한다 그랬어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이 넣어버렸잖아요. 그때 형을 강제번 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죠. 이게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게 얼마나 증거들이 많은데, 그럼 그게 없다고 해버렸으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짓말이잖아요.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고, 한두 번.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추악한 재판 거래인데, 이 부분을 지금도 권순일이 일부 변호사법 기소하고, 그 다음에 재판 거래는 아직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의 이성학 부장검사가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거래 조사해야 됩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그럼 제가 종합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TV조선, 어제 TV조선의 유동규 씨 이야기가 9시 뉴스에 메인 뉴스에 나옵니다. 유동규 씨가 근데 여러 번 옛날에 이야기했었죠. 유동규 씨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김만배 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김만배 씨가 이제 뭐라고 유동규한테 이야기해 주냐면요. 권순일 대법관이, 권순일이가 쌍방울이 로비를 하더라, 판사. 이 이야기를 이제 권순일이가 김만배한테 해준 거예요. 쌍방울이 로비를 권순일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그걸 유동규 씨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쌍방울이 로비를 하고 있다. 이걸 이게 대법관이 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권순일이는 쌍방울의 쌍자도 모르는데, 자기는 이재명이는 내의 하나 사회분계 다라고 했는데, 그 내의는 BYC로 밝혀졌죠. 조명현 씨 정원에서 조명현 씨. 그런데 권순일이는 아예 쌍방울하고는 내의 하나도 사회본 적이 없다. 쌍방울의 쌍자도 모른대. 아무것도 모르는데 쌍방울은. 그런데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말한 것 중에 의하면 권순일 대법관이 쌍방울 로비를, 쌍방울이 로비하고 있다. 자기한테 로비했는지 항소심부터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권순일이가 김만배한테 이야기했겠죠. 야, 니만 로비하는 게 아니고 쌍방울도 이게 나한테 로비한다. 이런 이야기인지. 하여튼 같이 했겠죠. 쌍방울하고 김만배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이, 유동규 씨가 그걸 들은 거예요. 김만배 씨한테. 쌍방울이 법원에 로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유동규 씨가 들은 거예요. 그게 어제 보도에 나온 거죠. 유동규 씨가. 그런 게 증언이 나오잖아요. 쌍방울이 로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처음에 쌍방울이 로비 하던데 권순일이는 이제 자기가 더 잘하니까 이제 내가 본격 나설게. 처음에는 쌍방울이 아마 돈 대면서 로비를 했겠지. 변호사비나 쭉 대면.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오니까 마침 이게
권순일이가 딱 되니까 전화했죠. 권순일이는 내가 꼭 잡고 있어. 김만배가 이제부터 내가 한 번 더 본격 나서볼게. 쌍방울의 변호인보다 로비 뭐 이랬겠지. 이런 이야기를 유동규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여러 이제 자료나 모든 걸 이게 종합해 보면요, 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추악한 재판 거래를 이렇게 제가 종합 정리해 보면 저는 이렇게 4개로 정리합니다. 종합 정리해 보면 재판 거래의 그 1번 수혜자는 이재명. 그렇죠. 수혜자는 이재명. 이재명이는 구살생이 아니고 0.0001%도 불가능한 그렇게 뒤집어서 살아났다. 이거는 이게 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사법거래를 직접 실행한 사람에게 권순일입니다. 대법원에서 권순일이가 주도해서 바꾸는데 이게 아주 절차가 비정상적이면서 이게 불법이에요. 그때 대법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데 그 재판 연구관이라 하죠. 대법관 밑에 여러 재판 연구관들이 사전에 그 다 의견을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관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그 상고를 기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권순일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 아이디어까지 자기가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도 써라고 이게 그 연구관한테 지시를 했다. 이거야말로 이게 불법이지, 불법. 아이디어가 뭐냐? 야, 방송 도중에 저 상대가 물으니까 방송 도중에 토론하다 보면 이게 얼떨결에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상대가 토론하다 보니까 질문하니까 얼떨결에 소극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가 거짓말하면 이런 거는 이게 봐주되는 거 아니냐? 이 무슨 이게 해괴망측한 희한한 이게 논리입니까? 그러면 TV 토론을 왜 합니까? 전부 TV 토론 다 거짓말하면 되겠네,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논리로 연구관들에게 의견서를 새로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친한 그 좌파 판사들이 그때 많았잖아. 그때가 이게 문재인 때니까 김명수가 대법원장이고 좌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김만배 씨가 8번 오면서 비타 500을 들고 오니까 비타 500이 그 음료수가 한 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니도 대법관 니도 한 병 묻고 니도 이게 한 병 마시라. 김명수 너는 이게 2병 마시라. 그래 나는 이게 몇 병 마실게. 비타 500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7대5로 만들어버리는데 이걸 직접 실행한 자는 권순일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그러고 나서 이게 퇴임하자마자 불법으로 아무 일도 안 해도 불법이고 일을 하면 또 변호사법이야. 야, 권순일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래 일을 했잖아. 녹음이 넣었잖아. 변호사법으로 걸려.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사후 뇌물이지. 아니 일을 하고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야. 왜? 변호사 등록이 안 됐으니. 일 안 하고 받으면 사후 뇌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몇십억을 왜 주냐? 차량 유지비 650에 1억 연봉이 2억인데. 황당하죠. 실행자는 권순일입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그러면 이게 사법거래랑 거래잖아. 재판거래. 이 거래를 중개한 게 있잖아. 부동산도 중개인이 있잖아. 이 중개인이 김만배입니다. 중개인이 김만배입니다. 왜? 김만배가 권순일이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8번이나 찾아갔죠. 자기는 머리 깎으러 간다 했는데 제가 대법원에 이발사를 국감에 정인 부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대법원에 이발사를 정인 부르면 당신 혹시 이게 김만배 씨 머리 깎아준 적 있어요? 하면 이게 김만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머리 깎기는 뭘 머리 깎고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무슨 머리를 깎아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머리 깎으려면 옛날이든 이후에도 갔어야지. 그 전이나. 딱 이게 이재명 재판 날만 머리 깎으러 가냐? 진짜 이게 너무하잖아. 거짓말 해도.
그게 중개인이 김만배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남잖아요. 마지막이 저수지, 자금줄이 누군가.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맞춰지면 자금줄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이에요. 김만배가 자기 돈으로 로비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자기 돈 쓸 필요가 없지. 왜? 권순일이하고 그렇게 친한데 그럼에도 자기 가진 큰 재산인데 무기잖아. 내가 권순일이하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고. 저도 우리 고향 선배 안철상 대법관 6년에서도 한 번도 내가 통화나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대법관 되기 전에는 뭐 저녁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해도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권순일은 이게 김만배는 언제든지 대법관하고 만나고 할 수 있잖아. 이금에도 무기인데 지돈까지 써가면서 로비를 왜 합니까?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도 쩔쩔매가지고 내가 김만배 마음대로 만났는데 센 사람이니까 쩔쩔매서 야 대장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내가 경기도에서 달아나면 대장도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달아나면 영구 정치권의 퇴출인데 네 마음대로 대장도 다 가져가라. 1조든 2조든 나는 내가 정치판에 지금 퇴출되고 구속 끝나는데 내 운명이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 변경해 준 거예요. 그런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범죄잖아. 그게 4,895억 배임에 7,886억 이해충돌 방지 그거 아닙니까 대장동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돈은요. 돈은 이제 또 경기도한테 또 약자가 있잖아요. 사업하려면. 바로 이제 쌍방울이 돈을 댔다. 이게 저수지가 쌍방울이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금 흐름이. 그때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이화영이나 최우양. 쌍방울하고의 라인은 이화영이 라인도 있고 성종한테 김만배 친하니까 무엇보다 그 최우양이가 키메이라고 제가 따로 한번 최우양이 누군지는 따로 한번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최우양은 2010년에 김성태와 같이 쌍방울을 인수한 M&A 전문가인데 그 위에 쌍방울 대표이사와 부회장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화천대유에 이사로 와가지고 김만배의 마지막 이제 뭔지 390억을 은닉하다가 잡힌 헬멧맨 최우양. 이 사람이 천화동의 1호 428억 그 정지상이 뇌물로 지금 공장 재판받고 있잖아. 정지상이. 그게 이재명 측의 돈이거든. 거기서 30억 빼가서 이리저리 굴리고 하다가 뭐 KH도 가고 이래서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 갔다. 이런 게 다 한데 자금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정말 우리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추악한 사법거래의 이재명 구하기 사법거래 확률이 0%에 수렴하던 걸 구한 이거의 공작은 누구다? 돈은 저수지, 돈은 쌍방울이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중개 일은 김만배가 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걸 작업하고 설득하고 온갖 자기 사건도 그래 나눌 겁니다. 이 모든 직접 실행한 거는 권순일이다. 권순일, 그 다음에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주범이다. 쌍방울까지. 아마 근데 김성태 회장이 10월 17일 이화영이 재판부에 가면 정인으로 모든 걸 분다, 많은 걸 분다는데 거기에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이화영이 변호사비 판사 로비한다고 돈 가져간 거 또는 대법원 로비까지 변호사비 대납까지 지금은 김성태 회장이 안 부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했잖아요. 안 부른 게 너무 많다. 진짜 이게 참고 참았어요. 이제까지 또 참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자기 모욕을 주고 이화영이가 그렇게까지 하니 이제는 폭발할 수밖에 없죠. 28, 48 이제는 모든 거 한번 밝혀보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검찰이 새로 변호사비 대납이나 재판 거래 이걸 전면 조사한다고 하니 새롭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진실을 밝혀주면 엄청난 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 추악한 거래 실체는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반드시 이걸 못 밝히고는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국민의 신뢰 위에 사법부가 존속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 검찰 수사와 김성태 회장의 그 폭탄 발언을 주시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그 최우양이나 김만배는 입을 안 여니까 정지상이나 그러면 그 김성태 회장 이때 그 최대한 밝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